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강선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 외교 평가 질문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린 또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엄정하고 엄중하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눈앞의 이익을 쫓느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기를 물난케 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르짖던 자유한국당이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강효상 의원을 싸고 보는 것은 그간 보여온 모습들이 모두 다 국민의 기만을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강효상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강효상 의원이 나만 볼 테니까 그것만 알려줘라 라는 게 이 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참사관이 오늘 그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 열렸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징계를 위해서 30일 날 징계위원회를 여는 걸로 중징계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내용을 했는데 공사 참사관이 오늘 입장문을 변호사를 통해서 발표했죠. 예. 그 내용은 이제 강효상 의원한테 알려진 비밀 누설한 그 계기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내용 설명하는데 첫째는 이제 강효상 의원이 한미 회담에 대해서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하도 부정적인 의견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똑바로 좀 잡으려고 그랬다. 네. 두 번째는 강효상 의원이 자꾸 전화가 오고 하는데 나는 바쁘고 시간이 쫓겨서 몇 마디 얘기해 준다는 게 통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버렸다. 예. 또 세 번째는 그 강효상 의원이 본인만 알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한미 굴욕 외교로 예. 한국에 미국에 대한 굴욕 외교로 포장을 해서 기자회견 했는데 나도 당했다. 공개할 줄 몰랐다는 뭐 얘기죠? 공개했다면 예. 몰랐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뭐 저런 식의는 기자들도 원래 취재할 때 저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 나만 알겠다고 하는데 예. 기사를 쓰긴 쓰는데 좀 서운한 것도 많을 겁니다. 강효상 의원이 좀 터트리더라도 예. 좀 기술적으로 조금 틀리게 한다든지 예. 초점을 조금 빗나가게 해서 누군지는 좀 지목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노골적으로 누군지 드러나게 한 거는 전문가 강효상 의원이 그런 정도 예. 뭐 잘잘못을 떠나서 공익 제보냐 뭐 비밀 누설이냐를 떠나서 강효상 의원이 그런 섬세한 거는 전 실수했다 봅니다. 예, 기자 출신이니까 강 의원도. 그러니까 본인도 좀 피해자라는 입장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손정혜 선생님. 너무 바빠가지고 통화 내용을 그대로 알려줬다? 그 부분을 이해해야 이게 상식적인 해명일까? 바쁘면 오히려 정확해지지 않지 않나요? 일단은 실수였고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누설한 거 맞다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잘못을 인정하는데 이제 굳이 변명하자고 한다면 처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건 고의성이 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 강 의원과 친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화로 그냥 이 한미 그 정상 간의 어떤 대화의 방향 이것만 좀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조금 이렇게 소홀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명백하게 잘못인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 참사관이라고 불리는데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큰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심적으로 매우 괴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진짜 괴로운 상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안에서도 이거는 분명한 기강회의고 범법행위라고 해서 엄단할 것을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예. 외부에서도 지금 범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발 조치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건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그렇겠죠, 불안하고 본인 괴롭지 입장에서는.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실수였다.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박선배 선생님 그래가지고 형사고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 실수였느냐. 내가 이 사항을 알려줬었을 때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굴욕 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발언하는 이유가 예. 앞으로 받게 될 징계와 형사 절차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겠죠. 본인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게 아니다. 친했든 친하지 않았든 서로 의사 연락을 한 의원에게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업무의 일환으로
사항을 알려준 것에 불구하다 고의성이 네. 없다는 취지도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외교상 기밀 누설이라는 건 사실 외국에 대해서 비밀로 보호해야 할 사항을 외국에 누설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야 대외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면책특권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네. 외국에서 보고 있으니까 외교상 기밀 누설에 해당합니다만 공사 참사관 K씨의 경우에는 외국에 직접 누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지. 네. 그래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역시 외교상 기밀 누설에 공범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외교상 기밀 누설은 일부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외교상 기밀 누설이 아니라 그보다는 다소 형량이 낮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겠죠. 기자회견할 거를 몰랐다면은 그게 낮아진다는 말씀이시죠? 그 범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아예 바뀌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도성이 낮다고 보고 실제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뭐 전략적인 면도 전략적인 면이지만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인의 신경을 또 동시에 토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강선우 표 정작 이 강효상 의원은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또 외교관은 잘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효상 의원이 친한 고교 후배라고 했는데 이 K 참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대학교 때 몇 번 보고 그 이후에 한 30년 동안은 뭐 거의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쭉 연락이 없다가 올해 2월에 그 국회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그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다시 만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강효상 의원은 친하다고 하는데 그 참사관 K 씨는 친한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외교관 입장에서는 일단은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완전히 상반된 얘기거든요. 두 사람이. 두 분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 그 고등학교를 같이 나오고 대학교도 같이 나왔어요. 선후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인데 강효상 의원은 가급적 친한 걸로 해서 흉어물 없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제보를 받아서 그거를 나는 기자회견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공사 참사관 입장에서는 평소에 친하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형사 고발되는데 굉장히 불리할 거예요. 평소에 뭐 빨대 역할을 해서 계속 그동안에 정의용 볼턴 회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속 주미 대사관에서 나왔는데 그걸 다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랐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뭐 양쪽 다 저는 어느 쪽을 딱 편들어주기는 좀 어려운 게 저 공직자들이 특히 해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보안 의식이 좀 희미한 경우가 의외로 또 많이 있어서 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화 오면은 아마 흉어물 없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국내 외교랑 또 달라요. 또 그런 점도 있지만 과거에 보면은 정권에서 국회의원들 그 지역에 있는 출신 선배나 의원들하고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또 줄을 잡고 그 또 나중에 또 출마하고 한 자리 하고 다 그게 편가르기 다 있죠.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누구 편을 딱 들어서 저 공무원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고 저 공무원이 뭐 작전상 이렇게 했다고도 할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은 오늘 변호사한테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는 혹 붙인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오늘 보안심사회 열고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변호사를 통해서 대외 의견문을 공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심사위원회 이쪽에서는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의심을 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손 변호사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지금 강효상 의원은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본 갔다가 한국 들어오는 거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언어 모순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일본 갔다가 한국으로 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굴욕 외교라고 이게 정당한 문제 제기인 것처럼 의정 활동이라고 이제 굳이 후배들에게 고초까지 주면서 밝혔는데 이게 너무나 정상적인 일환인데 이게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해명이기 때문에 본인의 공공한 입장에 대해서 A, B, C 중에 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어떤 외교 기밀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는 A
A급 비밀, B급 비밀, C급 비밀 다 등급별로 기밀 분류를 합니다. 그런 기밀 분류의 원칙과 규정은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업무의 어떤 일환이거든요. 그걸 충분히 국회의원은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 기밀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공개된 정보 이외에는 보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외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의 뭐 정당성 여하를 떠나서 그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외교의 어떤 치명적인 하자나 약점을 잡힐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대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해서 공개된 이 상황이 예. 국가의 이익을 해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효상 의원 이 주장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설득하기는 굉장히 설득당하기는 어려운 주장입니다. 예. 한국당 입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평론가님.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론 제기할 수는 있어요. 제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논란에 대해서 별다른 사과 없이 이것만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좀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어떤 진영보다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고 그렇다면 강효상 의원이 이번에 했던 행위는 한미 동맹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균열을 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간의 어떤 대화를 다 공개하고 국회의원이 그런 공개한 국회의원을 또 감싸는 정당이 제1야당인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지금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돼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도 일단 논란에 대한 사과는 해야지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자연인도 점점 뭔가 이렇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뭔가 가질 거보다 뭐를 조금 더 쳐내야 할까를 좀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당의 역사가 오래된 정당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면 5.18 망언했던 그런 의원들 포함해서 강효상 의원 포함해서 우리가 뭐를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뭐를 더 정리를 하고 쳐냄으로써 뭔가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진중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휴대폰 사찰 등 좀 방향을 바꿔보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